너네가 이 판문점이라는 걸 보잖아? 너네 항상 모의고사를 볼 때요. 제목을 먼저 봐야 돼, 문학은. 그치? 그래서 너네가 문학에서 만약에 판문점이라는 게 봤다. 판문점이라는 게 딱 시험에 나왔어. 그럼 너네는 항상 뭐가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냐면은 이역감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판문점 같은 경우에 이역감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역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약간 사실 이역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는데 작가가 만들어낸 말 같은데 아마 이게 이질감에다가 약간 이제 역함?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 이제 이역감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 그래서 이 판문점 같은 경우에는 이역감이라는 감정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역감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이역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소설에 나오는 건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2개 정도 나오는데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보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3개다 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거리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이제 주인공 이름은 진수예요. 진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학생 나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땅한 직업은 없어요. 마땅한 직업은 없는데 얘가 어느 날 판문점에 가게 됩니다. 어쩌다가 판문점을 가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우리 남쪽에 이제 광명통신인가 어떤 신문사가 있어. 거기에서 어떤 기자의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얘가 신분을 기자 신분을 빌려가지고 이제 판문점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문점을 가게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냐? 얘는 지금 큰 형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형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형님이 있으면 형님의 아내를 뭐라 그래? 형수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형님과 형수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 이제 어머니가 있고 이제 이 집안에서 이렇게 4식구가 살게 됩니다. 근데 진수한테는 사실 동생들도 좀 더 있어요. 그래서 형님이 있고 진수가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근데 이 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학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을 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어디 가 너네가 뭐 수학여행 가든 어디 간다 그러면 뭐 해?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엄마 형 누나 나 뭐 어디 가 나 잘 갔다 올게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수가 이제 형한테 형님 저 다녀올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수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형수님이 북한 판문점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조금 걱정되는데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걱정을 해줘. 근데 형님 같은 경우에 되게 약간 좀 과묵해. 그리고 되게 위험을 있는 형이야. 옛날에는 약간 그런 어른들이 많아서 그래서 잘 다녀와라 뭐 그리고 아내가 뭐 알아서 잘 다녀오겠지 막 이러면서 약간 좀 틱틱대요. 그래서 진수는 여기서 형님한테 이역감을 느껴. 왜 이역감을 느끼냐? 자, 이거 상상이야. 진수가 생각하기에 형님은 사실 형수한테 꼼짝 못하는 애일 것 같아. 그럴 사람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서는 위험을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되게 막 여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괜히 나한테 위험을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허세를 부리네 라고 하면서 이역감을 느껴요. 오케이? 그러고 얘가 이제 형님 저 내일 잘 다녀올게요 하고 잠자리에 빠져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얘가 어떤 꿈을 꾸는데 판문점에 가가지고 판문점이 막 허물어지고 이런 꿈을 꿔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 뭔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거나 이런 사이가 좋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꾸는데 얘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나 갔다 올게 하고 이제 판문점으로 갑니다. 이제 얘가 판문점을 가는데 판문점을 가는데 얘가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에서 또 다른 이역감을 느껴요. 여기서는 왜 이역감을 느끼냐? 버스에 판문점을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치? 한 버스로 갈 거니까. 여기에 또 누가 있냐? 이 버스에 외국 기자들이 있어요. 외국 기자들이 있는데 얘네한테는 이 판문점에 가는 게 그냥 하나의 소풍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얘가 여기 가는 거야. 진짜 죽기 살기 가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판문점에서 어떤 회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회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나라와 북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는 되게 체감이 되는 거거든.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런 거 관심이 있어? 없어. 그냥 못 가본 데 가보는 걸 뿐이야. 그래가지고 얘네한테 이역감을 느껴요. 우리는 이런데 얘네는 이게 그냥 한낱 뭐 유익거리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이역감을 느낍니다. 오케이? 그런 이역감이 느껴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제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제 판문점에 가요. 판문점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 어떤 북한의 여기자를 만납니다. 나이가 진수보다 한 4살인가 어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얼굴도 좀 이쁘장했나봐요. 그래서 진수랑 여기자랑 둘이 이야기할 때가 옵니다. 둘이 이야기할 때가 오는데, 그래서 진수가 얘기를 해요. 둘이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기자들은 보통 판문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 측 어떤 남자 기자랑 북한 측 어떤 여자 기자가 둘이 서로 누님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걸 본 거야. 그러면서 얘네끼리 농담 따먹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웃기려고 약간 조금 이 남한의 어떤 남자 기자가 막 오버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북한 여기자가 약간 그런 애들 있잖아. 쟤 왜 저렇게 오바야? 이런 오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런 애였나 봐. 그래서 쟤는 뭐죠?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오바를 하냐? 이런 약간 좀 안 좋은 소리 했나 봐요. 그래서 진수가 아니 웃기려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진수와 북한 여기자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양측의 체제와 자유와 뭐 이념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진수 같은 경우는 남한 측 인사잖아. 남한 측이니까 얘는 뭘 옹호하겠어? 남한을 옹호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북한 여기자 같은 경우 북한 하니까 뭘 옹호하겠니? 북한을 옹호하겠죠. 자, 그러면 너는 생각해봐. 남한 같은 경우는 자유가 중요해? 체제 이념이 중요해? 자유가 중요하죠. 얘는 자유가 체제 이념보다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유보다 체제 이념이 더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질까 안 좁혀질까? 안 좁혀져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너 진수가 물어봐. 야 너 혹시 도스토옙스키랑 셰익스피어 책 읽어봤니?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그거 읽어봤대. 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셰익스피어를 볼 때, 그런 책을 볼 때 이 소설 안에 있는 걸 보거든? 근데 북한 여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작가의 특징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소한 거 작품 하나하나를 본다면 얘는 이 작가라는 큰 틀을 가지고 글을 읽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간의 차이가 꽤 크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제 얘네가 이렇게 계속 티격태격 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소나기가 내리는데 얘네는 지금 판문점 밖에서 떠들고 있고요. 지금 얘네가 왜 모였다고?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려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판문점 회담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벌어지냐면은 어떤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이렇게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둘이서 의견 차이가 잘 안 맞나 봐. 그래서 그 소나기가 내리면서 주변이 쫙 고요해지면서 잠깐 회담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이제 기자들이 비 피해야 돼 하면서 막 어디론가 막 들어가. 다 뿔뿔이 흩어져. 그래서 진수가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어떤 지프차에 타요. 지프차에 이제 진수가 탑니다. 그래놓고 이제 비 피했다 했는데 저기 여자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자야 너 타 해가지고 여기 지프차 안에 북한 여기자가 함께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프차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자 여기는 밖이었어. 그러니까 개방된 공간이야. 근데 지프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폐쇄된 공간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너 몇 살이야? 나보다 4살 어리네. 야 내가 오빠네. 야 뭐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수는 여기자한테 호감을 느껴요. 그러고 여기자도 진수한테 호감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인적 공간에 폐쇄된 공간에 들어오니까 둘이 약간의 뭔가 그런 호감적인 그런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여기자가 그래요. 너 북쪽으로 넘어올 생각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해. 하지만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서로 호감을 느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얘네가 그냥 서로 약간의 호감만 느끼고 빠이빠이 해요. 그래서 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제 뭐만 생각나? 그리고 북한 여기자만 생각나는 거야. 북한 여기자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잘 다녀왔어? 잘 다녀왔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엄마 잘 다녀왔어요? 이러니 판문점 어때? 그냥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하루를 보내고요. 그러다 얘가 또 꿈을 꾸는데 이제 판문점에서 이제 약간 좀 판문점 뭔가 쫓기고 약간 이런 꿈을 꿉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한 1년 뒤인가? 1년 뒤에 판문점에 또 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진수가 다시 한번 판문점에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겠어? 기자를 또 만납니다. 여기자를 만나는데, 근데 그때의 여기자와 지금의 여기자는 달라요. 이때 여기자 같은 경우에는 진수라거나 이런 어떤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깊지 않았나 봐. 그래가지고 얘한테 설레기도 하고 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북한으로 넘어올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둘 다 성장을 했는지 진수도 그렇고 여기자도 그렇고 약간 조금 어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공고해졌고 이제 둘의 어떤 성장이 있었던 거겠죠. 내적 성장이. 그래가지고 얘네가 조금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이렇게 하고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이야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얘가 남한과 북한의 이런 체제, 옹호가 다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역감을 느낀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프차라는 공간을 좀 알아놔. 지프차라는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니까 얘네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호감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까지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소설에서는 요 3가지 정도 알아두세요. 알겠지? 자, 근데 이역감은 꼭 알아두라 그랬잖아. 그래서 형님이 허세적인 모습을 이역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외국 기자들의 자기들과 관련 없는 유익거리를 생각하는 모습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진수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이라는 공간도 좋은 공간이니까 안 좋은 공간이죠. 왜냐면은 이 남북한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게 되는 공간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오히려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지. 그치? 주변이 다 약간 좀 역한데 얘랑은 좀 얘기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전체 줄거리 한번 볼게요. 요거.